전날 밤 호텔 사무실에서 한동석과 마광숙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화가 난 마광숙은 술도가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한동석은 마광숙이 전화도 받지 않자 초조한 마음의 술도가로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마광숙은 술도가 마당에서 혼자 술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면서도 술독 뚜껑을 정성스럽게 닫고 있었습니다. 닦으면서 전날 한동석과의 격렬한 싸움을 되새기며 마광숙은 혼잣말처럼 궁시렁대고 있었습니다. 동석 씨는 정말 나를 이해해주긴 하는 걸까? 자꾸 나보고 술독가를 그만두라는 말만 하고. 이때 멀리서 한동석의 차가 서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동석은 술도가 앞까지 왔지만 마광숙이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아 안절부절하며 바깥에서 서성이다가 술도가 앞에 서 있는 마광숙을 긴장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을 보자마자 잠깐 웃음이 나왔지만 곧 화가 난 걸 인지하고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삐친 표정으로 변해버린 마광숙의 얼굴을 보고 한동석은 당황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다 고생하고 있는 그녀의 손끝을 보며 한숨을 쉬듯 다가가 또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광숙 씨,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회장님 이제 그만 좀 하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애정 어린 걱정과 잔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속으로 이 양반 진짜 하고 중얼대며 술독을 더 세게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동석은 고개를 돌려 마광숙에게 술도가를 전문가에게 맡기면 더 편해지잖아. 왜 그렇게까지 붙잡고 있어야 해? 라며 소리쳤습니다. 마광숙은 술도가가 내 전부야. 내가 아니면 안 돼. 이해해줘. 라고 맞섰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보며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광숙 씨, 그만해. 몸이 이렇게까지 상하면 어떡해. 마광숙은 눈길을 피하며 술독을 닦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독은 내 손으로 정리해야 마음이 놓여. 천수에게 맡기라고 해도 나는 아직 마음이 안 놓여. 한동석은 그녀의 옆에 앉아 술독을 같이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술독의 매끄러운 곡선을 느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나 혼자 이기적인 생각이었나 봐. 널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 마광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석의 말이 아프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동석 씨 마음, 하지만 이 술도가가 나한텐 삶이야. 시동생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도 동석 씨를 만나기 어려워. 그게 현실이니까. 문틈으로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동생들 넷은 얼굴을 나란히 내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마광숙의 말에 맞장구를 치듯 고개를 끄덕이며 광숙 씨 말이 맞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석이 광숙 씨 몸도 걱정해야 한다고 말하자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엔 동석의 말이 맞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둘의 말다툼을 지켜보던 형제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제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마광숙은 얼굴이 빨개지며 눈치를 살피듯 술독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석은 멋쩍은 듯 입가에 억지 웃음을 띠고 고개를 돌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형제들은 그런 두 사람의 민망한 순간을 보며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동시에 속으로 이 둘 결국 잘 될 것 같아 하고 생각했습니다. 형제들은 은근슬쩍 둘이 싸우면서도 결국 서로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확인하듯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에 조금씩 안도감을 느끼며 그래, 이 두 사람 결국엔 잘 될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천수는 소연과 이혼을 준비 중이었지만 소연은 술도가를 팔아서 돈을 몽땅 챙기고 호련히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빌미로 형제들 몰래 부동산 거래를 꾸미며 마치 비밀스러운 거래 현장에서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도둑처럼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음모를 눈치챈 마광숙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소연의 음모를 눈치챈 마광숙은 이를 막으려다 소연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소연은 그런 마광숙에게 차갑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형님, 이제 그만 끼어들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마광숙은 순간적으로 움찔했고 긴장감이 술도가 안채에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소연은 잠시 어디론가 숨듯 자취를 감췄고 이혼 조정 2차 기일에는 나타나지 않아 천수는 불안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때 마광숙은 소연의 계획을 눈치채고 한동석과 함께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광숙은 술도가 서류와 거래 내역을 정리해 증거를 모으고 한동석에게는 소연의 움직임을
파악해 둘이 함께 소연의 계획을 막아낼 작전을 짰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석 씨, 이번엔 나 혼자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같이 싸워줘. 우리 같이 술도가를 지켜야 해. 마광숙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한동석은 그녀의 결의에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함께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순 역시 이 상황을 모두 알게 되었고 소연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 천수가 힘들어할까봐 마음 졸였습니다. 미수는 소연의 이혼 거부로 인해 천수가 마음을 다치고 무너질까봐 더 긴장했습니다. 천수가 소연의 계속된 방해로 괴로워할까봐 불안했고 자신이 천수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순의 속마음은 이제 우리가 함께할 차례인데 라는 작은 희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천수 역시 미순의 따뜻한 위로의 위안을 받으면서도 소연의 그림자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 듯해 마음을 애써 다잡았습니다. 둘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서로를 지키고 싶은 애틋한 공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99% 일치라는 문구를 보며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씁쓸한 미소를 띄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충격이 뒤엉켜 그의 숨결까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이 눈앞에서 선명해진 순간 독고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장미애가 그동안 숨겨온 진실에 대한 분노와 어쩌면 자신도 이미 알고 있던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미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결과지를 내밀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 결과 내 손에 있어. 장미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수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른 채 호텔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장미애에게 서서히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세상에 알릴 수 있어. 하지만 내 입을 막을 수 있는 건 너의 선택뿐이야. 그의 차가운 목소리는 마치 집안의 공기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장미애는 눈가가 젖어갔고 독고탁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이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내가 기다려줄게. 그렇게 말하곤 그는 결과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더욱 싸늘해져서 집안의 공기를 차갑게 내리누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독고탁은 이 비밀을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하며 조용히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는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지 아니면 장미애와 거래를 할지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장미애를 향한 애정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분노로 피어올랐지만 동시에 자기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은 장미애뿐이라는 것을 본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밖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비밀을 장미애를 압박하는 카드로 쓸지 아니면 장미애를 지키기 위해 숨길지 혼자 갈등했습니다. 한편 독고탁은 장미애가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진실을 적당히 숨겨둔 채 장미애를 곁에 두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으며 그는 다시 한번 장미애를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넌 내 곁에 있어야 해. 독고탁은 강수가 장미애의 아들이라는 진실을 알아낸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손에 쥐고 술독가를 빼앗으려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수가 받을 충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마광숙의 마음을 뒤흔들어 술도가를 넘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탐욕과 야망이 그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언제나 술도가를 위해 헌신하며 형제들에게도 든든한 누나이자 친구인 형수님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특히 막내 강수를 누구보다도 아꼈습니다. 어리고 순수한 강수에게는 다른 형제들과는 또 다른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아들을 돌보듯 그의 작은 실수마저도 다정히 보듬어 주었습니다. 독고탁은 그런 마광숙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광숙, 넌 강수라면 뭐든 내줄 수 있겠지. 강수가 장미애의 아들이라는 비밀을 무기로 삼은 독고탁은 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마광숙이 얼마나 무너질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수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 진실을 세상에 꺼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독고탁의 계획이었습니다. 강수, 내가 이술도가를 차지하게 해줄 열쇠가 될 줄이야. 독고탁의 눈빛에는 더 이상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술도가를 손에 넣겠다는 탐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복도를 지나던 한동석의 귀에 비서의 통화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강수와 장미애 씨의 유전자 검사는 곧 나옵니다. 결과가 확정되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짧은 몇 마디만으로도 한동석은 이미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한동석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싸늘해졌습니다. 강수, 장미애, 이게 무슨 뜻이지? 강수가 이 모든 비밀의 열쇠라는 것을 직감한 그는 곧장 자신의 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낮고도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검사 기관을 찾아 결과지를 나에게 가져와. 절대 다른 누구에게도 새지 않도록 해.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어떤 망설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동석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광숙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술도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반드시 내가 먼저 이걸 손에 넣어야 해. 며칠 뒤 비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결과에 닿는 순간 조용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수, 장미애 99% 일치. 모자지간. 서류를 내려놓은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한동석은 차가운 결의를 눈빛에 담았습니다. 독고탁, 이걸로 마광숙을 흔들려는 거겠지. 그는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술도가를 위해 헌신해온 마광숙, 그리고 막내 강수를 진심으로 아끼는 그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마광숙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그리고 독고탁은 그 틈을 파고들어 술독가를 집어삼키려 할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석은 서류를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인다. 독고탁이 술도가를 흔들기 전에 반드시 그 약점을 찾아내서 막아야 해.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한동석의 눈빛은 마치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독수리오 형제를 부탁해 38회 예고 드라마 뇌피셜이었습니다. 독고탁의 음모를 한동석이 멋지게 저지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